옛부터 오악을 얘기할 때 안고서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묘사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동학태사는 마치 점잖게 앉아있는 듯하다. 그리고 또 서학화사는 우뚝 서 있는 듯하다. 그리고 북악항사는 마치 씩씩하게 걷는 듯하고 남악형사는 나는 듯하다. 이렇게 말이죠. 중악숭사는 이제 누워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 형산이 마치 큰 새가 날개를 쫙 펼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형산은 이제 주작의 땅이니까. 부보가 말년에 이쪽 호남을 떠돌면서 이 형산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땐 늙고 병들어가지고 거의 뭐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와서 시를 하나 남기고 있는데 그 붉은 봉황의 노래라는 시예요. 근데 참 쓸쓸해요. 준부지엔 샤오샹지산 흥산高山巅珠峰生嗷嗷侧身回顾秋起草赤垂口尽心牢牢영주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당나라의 대표적인 문인인 유종원이 유배된 곳이죠. 명문가의 자제였던 그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지만 정치개혁이 실패하면서 영주로 좌천된 것인데요. 이곳은 유종원을 기리는 사당 유자묘입니다. 유종원은 당나라, 송나라를 통틀어가지고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8명 그 가운데 들어가요. 이른바 당송팔대가. 아주 글을 잘 썼고 뭐 시도 잘 썼죠. 아 저기 있네요. 문관팔가라. 그 글은 팔대가 중에서 으뜸이다. 그 잘난 문장가들 중에서도 유종원이 최고였다는 거죠. 여기에 유종원 상이 있네요. 그는 영주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건물 참 멋있네요. 그냥 천마가 날아 올라갈 것 같으네. 산수록이라 산과 물이 푸르러진다. 저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종원의 그 시구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아이나의 이성 산수绿어부의 뱃노래 한 자락에 산과 물이 푸르러진다. 아주 멋진 시구거든요. 그 시 구절대로 만든 건물이죠. 처음 영주로 유배돼 우울한 시기를 보냈던 유종원은 지인들과 이곳 산수를 다니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영주팔기라는 유람기입니다. 유종원의 쓸쓸하고 슬프고 즐거운 여러 정서를 영주의 대자연에 녹여냈던 영주팔기. 그야말로 자연과 사람이 혼연일체된 산수산문의 걸작을 이룬 것이죠. 맑은 소수가 흐르는 곳에 유종원이 찾은 또 하나의 절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한번 그 옛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가 이제 우리를 1300년 전으로 그 유종원 시절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가 특히 애정을 갖고 찾아왔던 소수입니다. 이곳에서 온전히 평안을 찾았던 유종원.
그가 남긴 아름다운 유배시 강설이 생각나네요. 千山鸟飞绝，万径人踪灭。孤舟蓑笠翁，独钓寒江雪。 이 시는 온 천지에 눈이 내려도 그 고집스럽게 강에서 낚시질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폭압적인 권력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내 신념 가지고 내 길 간다. 이런 자기 이제 고집스러운 자기 아주 그 신념에 가득 찬 모습을 잘 드러낸 시예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정말 지사들, 열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바치는 그런 헌시라고 할 수 있죠. 울분과 피해를 갖고 이 땅으로 유배를 온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위로할 대자연이 있기에 그 슬픔조차도 아름다운 시가 됩니다. 광시성에는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당송팔대가의 유종원이죠. 광시성 유저우는 그의 마지막 유배지였는데요. 지금 그곳으로 떠납니다. 광시 庄족 자치구의 중부를 흐르는 유강은 중국 남부에서 가장 긴 강인 서강에 지릅니다. 그 연안에 유강이 흐르는 골이라는 뜻의 류저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지리적 조건 덕에 이곳은 중국 서남부 지역교통의 중심지가 됐죠. 자치구 제2의 도시인 만큼 현대화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그 시내 중심에 떡하니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당의 문장가 유종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그는 20세에 벼슬길에 올랐지만 그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주도했던 개혁정치의 실패로 당시 변경이었던 이곳 류저우로 좌천되는데요. 영주에서 한 10년을 유배 생활을 한 유종원이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가 안 되고 더 멀고 먼 이곳 유저우까지 와요. 그때 좌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좌절을 이겨내고 여기 와서 정말 정치를 잘 했어요. 훌륭한 목민관으로 이곳 백성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4년 만에 이제 이곳에서 죽어요. 복 3인 온 백성들을 다 복을 받게 했다. 망한 색정이라 빛은 차갑고 얼굴색은 바라도다. 유종원이 좀 이제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견고한 어떤 지사의 이미지가 강해요, 아주. 그의 글을 봐도 그렇고, 그가 그 정치 개혁에 나섰던 거 봐도 그렇고, 보세요. 얼굴이 아주 굉장히 강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시인과 사상가들이 그를 존경했는데요. 그중엔 당송팔대가인 소식, 소동파도 있었습니다. 겉은 이렇게 삐쩍 말라 보이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기름진 사람이다. 단박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유종원 그리고 도현명 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소동파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유종원은 바른 생각과 이상적인 철학으로 빛나던 사람이죠. 여기가 이제 유종원의 의관총이에요. 유주에서 한 4년간 유주 자사로 있다가 나라에서 이제 사면령이 떨어져요. 근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어요. 그때 나이가 47세밖에 안 돼요. 참 아깝죠.
유저우에는 곳곳에 유종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 참 풍광 좋네요. 이야, 이게 말이죠, 이 자연이 시인들의 그 찬미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이제 시인들의 시를 통해 가지고 더 아름다워지는데, 거꾸로 이 시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자연이 또 시인을 북돋아줘요. 안아주고 길러주고. 이 공간이 바로 유주에 이제 유배에 와가지고 참 그 좌절의 시간을 보내던 그 유종원을 잘 품어 안아준 그런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뾰족한 봉우리들 보세요. 그 뾰족한 봉우리들을 보는 유종원의 시선이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마치 칼날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이 간장을 도려내는 것 같다, 그런 시를 남겨요. 카르스트 지형인 이곳은 서로 다른 모양의 봉우리 24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둥신과 용신이 이곳에서 비를 주관했다는데요. 그야말로 선경이 따로 없습니다. 유종원이 이곳을 찾아와서 느꼈던 그런 고독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절절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려고요. 조금 올라왔는데도 아래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야, 여기 풍경 보세요. 대림만 산수가 뛰어난 줄 알았더니, 야, 여기 유주에 이런 풍경이 숨어 있을 줄. 아, 이게 우리가 유종원을 찾아왔더니 유종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네요. 하지만 유종원은 이 겹겹이 놓여있는 봉우리들을 보며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기 이제 칼날 같은 저 봉우리들, 봉우리마다마다 지금 유종원의 마음이 가 있어요. 저기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는. 하이판 젠산 스젠망秋来处处各惆怅，若为花得深千亿，山上风头望故乡。山上风头望故乡。 유배 생활 14년, 눈물과 회환이 담긴 그의 삶이 지금 제 가슴을 울립니다. 항상 있으면